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정한입니다. 저금리의 여파로 수익성이 악화된 보험사들이 다음 달부터 이 예정이율을 줄줄이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3.5% 정도로 책정된 예정이율을 0.25%포인트씩 인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새롭게 가입하는 상품의 보험료가 오르면서 결국 계약자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는요, 잠시 후 보험 이슈 진단 시간에서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언제든지 보험에 관해서 궁금하시거나 상담받고 싶으시면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보험 고민 해결해드릴 두 분이죠. 키움에스 플래너 정윤영 지점장, 박태훈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전에 보험 내 다양한 정보를 함께 확인해보는 시간이죠. 보험 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네, 지점장님, 이 보험사의 예정이율이 다음 달부터 줄줄이 인하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렇게 보험사들의 예정이율 하락세를 타는 배경은 무엇이죠? 일단은 예정이율이 하락한다는 그 이유는 수익률이 악화인데요. 수익률을 결정짓는 기준 잣대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현재 1.75%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은행 같은 경우도 이자율이 많아야 2%에서 2.2%, 2.5% 정도가 설정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 다 포함한 모든 보험사들이 3.5%대 높은 이자율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마련한 기준금리가 거의 2배 이상의 은행 이자율을 지금 지급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의 영마진 사태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그로 인해서 보험사에 갖고 있어야 될 지급 준비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하락세를 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예정이율을 좀 낮추는 상황이고요. 예정이율이 낮춘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보험료를 결정짓는 여러 가지 요인, 보험 대상자의 나이, 성별, 위험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예정이율 하락이 결국은 보험료 인하에 지금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팀장님,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 계약자라면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예정이율이 내려가면 보험료가 오른다는 말이 있는데 네.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보험료는 올라가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선은 보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이 있는데, 보장성 보험은 방금, 좀 전에 말씀해 주신 지점장님 말씀대로 예정이율이 하락이 되면서 내가 내야 되는 그 보험료 자체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보험료 자체는 올라가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 소비자들이 부담되는 부분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보장성 보험은 오르는데 저축성 보험은 사실은 올라간다기보다도 우리가 저축되는 그 환급률이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설령 새로 가입하시길 고려하시는 분 외에도 지금 저축성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우리가 예상 환급률 표를 처음에 받으셨던 그 부분과 조금 상이될 수 있는 차이점도 발생하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는 환급률이 줄어든다고 하셨는데요. 지점장님, 그렇다면 모든 보험사의 보장성 보험료는 오르게 되는 건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오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꺼번에 다 지금 오른 상태는 아니고요. 현재 지금 올해 4월 달에 생명보험사의 대부분의 회사들과 손해보험에서는 지금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3.5에서 3.25%를 벌써 예정이율이 인하가 된 상태고요. 다음 달 6월 달부터 손해보험사 중에 동부, 현대, LIG 같은 경우 인하를 지금 예정하고 있는 상태고 7월 달에는 동부 또는 한화 이 정도의 회사가 지금 낮출 예정입니다. 또 9월 달에는 흥국화재도 지금 낮출 예정이라고 지금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9월 달에
그 실손보험이 개정되면서 자기 부담률이 20%로 증가함과 동시에 지금 추가적으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추가로 더 인하해서 현재 지금 이 상태로 내려가면 3.25%까지 내려가는 상태고 9월 달이 넘어가게 되면 지금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중에 삼성화재를 기준으로 3%까지 떨어질 예정입니다, 지금. 네, 보험사들이 이렇게 예정이율을 일제히 하락하면 결국 새롭게 가입하시는 분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 같은데요. 팀장님, 이러한 부담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부담을 줄이실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보험료는 오르기로 이제 기존 사실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 달까지라는 그 절판이라는 부분으로 세일즈를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에 현혹되기보다도 당장 오늘 가입한다라기보다도 우리가 꼭 가입돼야 되는 그러한 사항들을 꼼꼼히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신 후에 내가 가입돼야 되는 순서대로 가입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조금 더 꼼꼼히 따져본 후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가입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보험료가 오른다는 절판 마케팅에 현혹되시기보다는요, 이 목적에 맞는 보험 가입이 우선시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험 이슈 진단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이 시청자분들과 직접 전화 연결 통해서 여러분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가입한 보험 잘한 건지 궁금하시면요, 저희 전화와 문자 모두 열려 있거든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 보험 고민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모르면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제대로 잘 알고 가입하면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보험이죠.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지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뵙기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59세 여성분으로 한화생명의 무배당 대한사랑보아 CI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05년 1월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인데요. 월 보험료는 17만 2,660원입니다. 보험료가 부담되신다는데 줄일 수 있는 방법 없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이 보험 보니까 지금 보험료가 좀 부담되신다고 하셨어요. 네. 가입하신 이유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는 사람한테 가입을 하게 됐는데, 네네. 여러 가지로 이것도 그렇지만 또 하나가 이거랑 비슷한 금액이 또 있다 보니까, 네. 제가 전혀 저축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라는 고민도 생기고, 네네. 또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스러워서 제가 좀 문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네, 지금 어머니 그럼 CI보험만 2개이신 거세요? 아니요, 하나는 실손보험인데, 네네. 지난번에는 한 10만 원 정도 됐는데 이게 갱신형이다 보니까는 네네. 이번에 한 14만 원 정도가 또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 보험료만 해도 한 30여만 원이 넘다 보니까 네. 너무 고민스러워갖고 네. 나이는 있는데 이거를 유지를 해야 되나. 또 기간도 많이 됐거든요. 한 10년 정도를 넣고. 네, 그러셨네요. 네. 좀 고민스러워갖고 전화를 드렸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보험료가 부담이 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절감하면 좋을지 제가 박태훈 팀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팀장님 이 보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험료 부담되신다는데. 이분은 꼭 상담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네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보험을 하나 더 가지고 계신데 실손의료비가 4만 원 정도 올라가셨네요. 네, 그 정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한 30%? 근데 이제 지금 저희한테 이제 상담을 신청을 하신 게 네. 지금 이제 연배도 올라가시는데 노후 준비도 안 되셨는데 보험료로만도 너무 많이 납부가 되시고 네. 지금 사실 어머님 연령대시면은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병원 갈 날은 더 많아지는데 보험료는 부담스럽다. 그리고 맞아요. 노후 준비는 또 안 되어 있죠. 네, 지금 보면은 네. 처음에 가입할 때는 이 17만 원이라는 돈이 크게 느껴지질 않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는 이것도 그런데
지금 의료실생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맞으세요. 그래서 또 제가 2009년에 요금 가입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한 2009년. 5년 되니까는 또 14만 원은 올라가니까 제가 지금 나이가 60이거든요, 말하자면. 네. 근데 또 5년이 되면 얼마가 오를지 모르겠다라는 그것만 해도 20만 원 이러면 막 계속 기하급 수적으로 늘어날 것도 같고 네. 많이 부담이 되고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정리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에서 한번 노크를 해봤어요. 네. 우선은 정말 잘 문의를 주셨어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가지고 계신 우리가 사실 아프거나 어떤 질병이든 상해든 병원을 다녀오시면은 가장 큰 혜택을 받고 범위 자체가 가장 넓은 것은 실손의료비입니다. 네. 근데 이 실손의료비는 우리가 꼭 가져가야겠죠. 실손의료비라는 거는 국가에서 만들어진 상품이에요. 아, 그래요? 정책보험이라고 하거든요. 이 정책보험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9년도에 가입을 하셨단 말이죠. 네. 그럼 제 생각에는 100%형을 가지고 계신 것 같으세요. 아,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그 근데 당시에 이제 부탁을 하신 거니까는. 이제 보험사에서 손해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갱신되는 시점에서 보험료를 많이 올리게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 문의 주신 상품과 지금 가지고 계신 실손의료비는 별개의 상품이네요. 근데 그렇죠.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어머님 상황에서는 실손의료비를 반드시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아. 반드시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네. 이거 계속 올라가서 이거를 없애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실은.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노크를 해봤는데 네. 아, 또 이건 또 가져가시라고 말씀하시네요. 실손의료비는 가져가시되, 네. 이제 지금 문의 주신 이 생명보험을 네. 조금 정리하실 필요는 있으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 상품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요. 네. 어머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후자금을 지금부터 열심히 모으셔도 네. 지금 조금 연금 받으실 부분이 조금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아니요, 조금이라도. 전혀 없죠. 아이들 공부 가르치고 뭐 이러느라고 네. 전혀 할 수가 없었죠. 대부분이 그러세요. 대부분이 그러신데 네. 실손의료비는 사실 가격이 모두 다 갱신형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도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가격이 사실 20대나 30대일 때는 실손의료비 특약 부분은 사실 10,000원 정도밖에 하지 않아요. 이 부분이 모두 다 갱신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점차 위험률, 손해율이 높아지는 그 연령대, 직업들 이런 거를 고려해서 실손의료비는 점차 올라갑니다. 근데 오해를 하시는 게 처음에 보험 가입하실 때 20년 납 이렇게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실손의료비도 우리가 모두 다 20년만 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실손의료비는 전기납으로 되어 있거든요. 100세 만기면 100세까지. 근데 저는 이렇게 많이 오를 줄은 몰랐어요, 실은요. 오르는 거라는 거는 인지를 했거든요, 저도요. 네. 근데 이렇게 많이 오르는 생각을 전혀 못한 상태에서 네. 이게 지금 이쪽에 또 하나가 있다 보니까는 보험료로만 30-40만 원씩 나가는 게 아니냐. 나중에 또 나이가 더 많으면 막 50-60만 원 나갈 것 같은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스러운 네, 거예요. 제가 설명 마저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실손의료비는 끝까지 내야 되는 보험이에요. 사실 지금부터는 어머님께서 꾸준히 끝까지 유지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실손의료비입니다. 네. 근데 실손의료비가 아까 연령대가 낮은 사람들은 저렴했죠. 저렴했는데 이제 어머님은 병원 가실 나이가 되신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위험률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실손의료비만 60, 70대가 되면은 10만 원 가까이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보험료를 내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나머지 실손의료비 외적으로 다른 보험료까지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어머님 지금 실손의료비만 내시기에도 버거우실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네. 이건 어려운 거 그러기 보니까. 때문에 사실 연금을 받으시면서 실손의료비도 내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머니 국민연금 가입하고 계세요? 네, 그거는 조그맣게 하고 있어요. 네, 그건 잘 준비되셨네요. 사실 개인연금보다도 더 국민연금 자체가 조금 더 좋습니다. 요거 먼저 준비해 주시고, 하잖아요. 네, 국민연금
한번 알아보시면 얼마씩 나오시는 거 아실 거예요. 네. 그 차익 부분을 조금씩 저축을 하셔서 개인연금을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지금 어머님 상황에서는 반드시 이 보험은 조금 해약하실 때 손해가 조금 있으시더라도 네. 지금은 해지를 고려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손해 많이 볼 것 같아요. 걱정스러워요. 지금요. 사실은 이 보험을 어머님 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종신보험이잖아요, 어머니.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피아니보험이라고 손해를 본다라는 있어요? 거는 네. 어떤 지금까지 납부하셨던 보험료가 있으시잖아요. 네. 그 중에서 주계약 부분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쌓였던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고 돌려받는 시기가 우리는 손해를 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는 그 시기는 언젠가요? 사망 시점과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지 만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만기시가 되는데 종신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음 세대를 위한 이런 보험보다도 네. 예, 지금은 어머님의 이제 노후 준비가 조금 더 우선시 되니까 이 보험은 해지를 좀 고려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그러면은 저한테 이거 다시 전화를 주실 건가요? 네, 제가 이따가라도 다시 한번 연락을 드려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말씀을 좀 여쭙고 싶은데 네. 지금 방송이니까 또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제가 지금 방송에서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더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럼 전화 주시는 거라고 제가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리겠네요. 네, 제가 전화 드려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어머님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 실손 의료비 보험은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네. 네, 그런데 보험료가 부담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팀장님께서는 해지를 좀 권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 끝나고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기다리고 계신데요. 간략한 내용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35세 남성분으로 동부화재의 컨버전스 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05년 10월에 가입하신 80세 만기 보험으로 매달 95,200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보장기간이 짧고 갱신형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니까 보험 2005년에 가입하셨어요. 네, 좀 맞아요. 비교적 일찍 가입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가입하게 되셨어요? 이거 저희 네. 어머니가 저 대학교 다닐 때 써주신 거고요. 네네. 최근에 이제 제가 내려고 넘겨받았어요. 아, 그럼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납입하고 계신 건가요? 네, 잠시만요. 네, 다시 그러면 한번 지금은 말씀해주세요. 시청자님께서 납입하는 중이신가요? 네, 맞아요. 이제 제가 아, 그럼 혹시 다른 보험은 없으세요? 네,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보장 기간이 조금 짧고 또 갱신형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시는 거죠? 네, 뭐 이런저런 것들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네, 그런 네. 걱정도 있고 해가지고 문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정윤용 지점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이 보험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점장님 리모델링이 좀 필요할까요? 좀 확인을 좀 해봐야겠네요. 네. 예. 이제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전화 주셨는데 보장 기간도 짧고 갱신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80세라서 좀 불안하신 건가요? 네, 80세가 이제 기본 계약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간에 이제 60세 만기짜리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가지고. 60세 만기도 네, 있으시고. 60세 만기가 되게 많아요. 그러세요. 네. 그 갱신형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갱신형이 많으세요? 비갱신형이 많으세요? 보험에 보면? 갱신형이 더 많아요. 그러세요? 네. 그런데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만 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네. 이거를 유지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떤 걸 보완해야 될지 좀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몇 가지 불러드릴 텐데 그것만 좀 찾아서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네. 그 암진단금 있으신가요? 네, 여기 암진단금 있어요. 그 보장 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으시죠? 암진단비가 2개인데요. 예. 60세 만기에 2천만 원 있고요. 예. 그리고 5년 갱신해서 80세 만기에 2천만 원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두 개 있어요. 아, 이렇게 두 개. 합쳐서 지금 그러면 4천만 원. 네, 4천만 원. 예. 뇌졸중이나 혹시 뇌출혈이나 이런 게 좀 보이시나요? 잠깐만요. 그거는 없어요. 그거는 없고요. 예. 입원 일당만 있는데. 아, 입원 일당만 있으세요? 네. 그 뇌졸중이나 뇌출혈 같은 뇌혈관 질환은 지금 뇌혈관 질환이라는 특약도 안 보이시나요? 네, 뭐 그런 건 없고요. 그냥 뭐 뇌혈관 질환이 적혀 있긴 한데 이거는 입원 일당이에요. 아, 요걸로 입원하면 나오는 돈. 네. 그럼 급성신경이나 이런 것도 없으시겠네요? 네, 그런 것도 없고 여기 그냥 허혈성 심장 질환 입원 네. 일당 해서 이것도 입원 일당이고요. 아, 그것도 입원 일당이 있으시고.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아마 대충 증권을 한번 꼼꼼히 좀 보셨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내셨던 보험이라. 그쵸. 이제 제가 내야 되는데. 예, 그리고 아마 시청자님 연령대에서는 그 굉장히 발달하는 인터넷을 잘 활용하셨을 것 같고, 내용은 대충 알고 계시죠,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네, 대충 알아요. 이게 뭔지,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대충 이제 감이. 예,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마 좀 답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럼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이 원하시는 답을 좀 내드리면, 네. 이거는 리모델링이 지금 필요하신 것 같고요. 네. 사실 보험 기간이 80세라고 그러면, 글쎄요, 과연 이게 짧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적당하다고 해야 될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님 나이대에서는 사실 80세보다는 100세가 나은 건 사실입니다. 네, 만약 맞아요. 우리 시청자님이 한 50대셨다면 80세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아주 젊기 때문에 이왕 100세가 좋으신 것 같고 네. 지금 보니까 가장 그 손해보험을 갖고 계신 이유는 사실은 그 높은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데 지금 암 진단금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드리면 하나는 2천만 원은 60세 끝나시고 네. 하나는 80세까지 가는데 이게 또 5년 갱신이고 맞아요. 질병이라는 게 나이가 먹을수록 위험률이 높아가는 건데 오히려 나이가 먹을수록 보험료는 올라가고 보장 금액은 깎여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문제를 아주 종합적으로 갖고 있는 암 진단금 같은 경우는 그리고 뇌졸중이나 뇌혈관 질환이 아예 없다는 거는 뇌출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는 글쎄요 남자분들이 주로 술 담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쪽에 위험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 네. 거기다가 뭐 신경쇠약도 없으시고 그러면 지금 이게 구멍이 뚫린 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굳이라기보다 좀 리모델링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네. 새로 하신다면 일단은 보험이라는 것은 가장 위험하고 손해율이 높고 위험률이 높은 것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가입하셔야 될 순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네. 1차적으로 그 진단금 위주, 흔히 말하는 3대 진단, 암이나 뇌졸중, 급성신경 같은 그 중요한 진단금 위주의 보험을 좀 가입을 권해드리고, 네. 그리고, 물론, 좀 짧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마 오래 사실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이왕이면 100세가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나이가, 예. 나이가 그리고 30대 중반이신데, 혹시 결혼하셨나요? 지금 결혼 예정이에요. 결혼 예정이시고, 네. 물론, 요즘은 이제 그런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는데 애는 가지실 거죠? 애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대답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네. 예. 요즘에 뭐 살기도 어렵잖아요. 그냥 뭐 굳이 뭐 둘이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굳이 아이를 낳아야 하나. 요즘 젊은 분들이 특히 이제 이런 대답들을 많이 하는 상황인데 네.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한두 가지 좀 더 추천을 드리면 두 분이서 오손도손 뭐 70세, 80세 요즘엔 거의 그 유행처럼 연로하신 노인들이 손붙잡고 다니는 길거리 사진들을 보면서 굉장히 흐뭇해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우리 시청자님도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본인의 노후를 위해서 좀 노후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자녀가 출산하게 되면 그때 돼서는 그 사망이나 후유 장애를 커버할 수 있는 정기보험이나 조금 더 여유가 되신다면 종신보험을 그 세팅을 하셔가지고 보장성 보험은 그렇게 커버하시고 그리고 뭐 애가 있든 없든 결혼하든 안 하든 어쨌든 노후는 무조건 닥쳐오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나 지금 조금 빠듯하다 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여유가 되신다면 지금은 보장성 보험은 심플하게 가져가시는데 연금 쪽을 주로 포커스를 좀 맞춰서 보장을 좀 준비하셨으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럼요. 저 네. 방금 연금 말씀하셨는데 네. 연금이 지금 상품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네.
이 사람이 알려주는 거 저 사람이 알려주는 게 다 다른데 저희 전문가님께서 뭐 추천해 주실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연금 같은 경우는? 이 연금이라는 게 저축성 보험이 있어서 좀 약간 좀 사람마다 성향이 틀리고 네. 또 젊은 분들은 요즘에 하도 저금리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네. 그 안전한 것보다는 좀 공격적으로 수익률에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혹시 뭐 주식이나 펀드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제가 주식도 하고요, 예. 펀드도 해요. 그럼 주식이나 펀드를 하실 때는 주로 단기 자금 쪽으로 많이 자산 증식을 좀 가져가시고, 네. 그래서 뭐 주택자금이라든가 아직 결혼 예정이시라서 뭐 결혼 자금이라든가 이런 쪽에 자금을 만들기 위한 자산 증식 쪽에 포커스를 맞추신다면 주식이나 펀드는 굉장히 좋은 상품이고요. 네. 그리고 노후 자금이라는 거는 무조건 공격적으로 한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안전하게 가도 워낙 금리가 낮기 때문에 물가를 이기기가 힘들어서 네. 제대로 된 노후를 보장받으려면 실제로 내 소득의 거의 5, 60%는 일반적인 연금에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나 많이요? 예, 그렇게 많이 하셔야 돼요. 제대로 받으시려면. 그래서 지금 투자 경험이 있다고 하신다 그러면, 노후 준비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시청자님한테는 뭐 자산상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뭐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네. 지금 상태로만 보면은 일단 변액 유니버셜이나 조금 좀 원금 보장을 좀 필요로 한다라고 하신다면 변액 연금 쪽으로 해서 노후 준비를 하셨으면 좀 바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종류의 상품을 고르고 나서 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회사에 어떤 상품을 고를 것이냐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셔야겠죠. 일단은 연금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금이냐 원금 보장이 되는 투자형 상품인 변액 연금이냐 아니면 약간 공격적으로 갈 수 있는 변액 유니버셜이냐 이런 상품의 종류를 먼저 컨택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좀 더 깊숙하게 회사, 이율, 투자 수익률 따져서 상품을 고르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제가 더 추가로 좀 상담이나 이런 거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 방송국 쪽에 지금 전화번호 남겨주시고요. 네. 예, 그럼 제가 방송 끝나고 뭐 바로는 연락 못 드리죠. 좀 늦은 시간이라도 일단 연락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가입하신 보험, 이 보장 내용이 보험료에 비해 좋지 못하다는 의견 주셨거든요. 네. 해지도 고려해 보시고요. 새롭게 구성하실 때는 3대 질병 진단금 위주로 우선적으로 준비해 주시고 여건이 되신다면 연금 보험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도움 되셨나요? 네. 다행입니다. 또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세 번째 시청자분 만나봐야겠죠? 그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58세 남성분으로 한화생명의 무배당 대한 유니버셜 CI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필요해 보이죠? 살펴볼까요? 2007년 1월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으로 월 보험료는 36만 9,300원입니다. 아내분이 가입하신 상품인데 보험료 부담이 크시다네요. 해결책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지금 이 보험 2007년에 가입하셨는데 보험료가 좀 많이 비싼 것 같아요. 네, 좀 부담이 돼서 이렇게 좀 네. 의뢰했습니다. 혹시 아버님 다른 보험은 없으세요? 다른 보험은 우리가 4인 가족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가족 보험까지 합해서 네. 한 100 정도가 들어가요. 전부 다 들어가는데. 네. 부담 많이 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한번 좀 도움 좀 받을까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그럼 제가 박태훈 팀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이 보험료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팀장님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 납입하고 계신다는데 네. 보험료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도와드려야죠. 네, 이 네. 부분.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네. 듣다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 부담스럽다고 하셨는데 가족보험료 자체가 너무 높네요. 이건 웬만한 사람들도 다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네. 아버님 이 보험 증권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네, 이거 좀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럼 사망보험금 주 계약 자체가 얼마 정도로 들어져 있으세요? 주계약이라고 한다면은, 안 보이세요? 맨 위에 있는 거 네네네. 말씀하시면 5천만 원인데요. 5천만 원이시죠? 예, 5천만 원이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은 아버님 죄송하지만 아버님 사망하시면 5천만 원 나옵니다.
그리고 무조건, 예, 네, 예. 아버님이 중대한 질병에 걸리신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가격 부분으로 봤을 땐 80% 선지급 정도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중대한 질병, 암이라든지 어떤 장애율을 입으셨을 때 80% 4천만 원이 먼저 선 지급되시는 그런 보험이에요. 네. 근데 아까 저한테 읽어주셨던 그 주계약 5천만 원에 써져 있던 그 옆에 보험료는 얼마라고 적혀 있으세요? 26만 5,500원 적혀있네요. 26만 5,500원이죠? 네네. 즉 36만 9천 원 중에서요. 네. 아버님 사망보험금으로 매달 26만 원 정도가 빠지시는 거예요. 아. 근데 지금 아버님 연세로 봤을 때 네. 자녀분들은 지금 다 성장하셨죠? 그렇죠. 뭐, 어지간히 다 컸죠. 다들. 네.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은 사실 온 가족들이 굉장히 슬퍼하겠지만 아버님이 돌아가신다고 해서 사실 가정적으로 굉장히 위험에 처하거나 그렇게 됩니까? 뭐, 그렇진 않겠죠. 뭐, 애들 네. 컸으니까 이제 뭐 사실 진짜 5천만 원이 네. 도움은 되겠지만 사실 매달 26만 6천 원씩 빠지시는 거예요. 네. 근데 아버님 앞으로 사실 조금 저도 이런 상담을 하다 보면 조금 쓰라린데 아버님 혹시 한 달에 26만 6천 원씩 용돈 쓰세요? 뭐, 그 정도는 뭐, 제가 이제 뭐, 트럭 운전하는 거 좀 하고 있다 네. 보니까 쓸 때도 있고 좀 아껴 쓸 때 예전보다 많이 됐었죠. 그쵸. 그 부분 굉장히 아껴 쓰시는데 매달 보험이라는 건 그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위험이 존재하는 곳에다가 들어주는 게 보험인데 사실 보장성 보험으로만 보험을 준비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예전에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아버님 상황이 많이 바뀌셨어요. 사망보험금 즉 사망으로 인해 리스크가 위험이 존재하던 부분이 있었으나 지금은 소멸이 되셨고요. 지금은 노후라는 위험이 존재하고 계세요. 네. 근데 그만큼 이 보험 때문에 노후라는 준비가 되지 않으신다면은 사실 이 보험을 제가 아까 상담을 도와드렸던 첫 번째 시청자분과 비슷하게 해지를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해지를 고려해봐도 이거를 또 해약하면 또 가입하기가 또 좀 쉽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100만 원을 가지고 계시다는데 아버님 앞으로 지금 하나 더 보험 있으실 것 같은데 몇 개 더? 그러면 이 안에 네. 실손의료비가 들어져 있나요? 아니면 실손의료비 따로 가입하고 계신가요? 실손의료비는 지금 9만 원 정도 보험료로 해서 하나 또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아버님 이 보험 과감하게 해지를 하시고요. 진단비 위주의 보험을 납입 기간은 20년이면 너무 길기 때문에 한 10년 납 정도로 해서 가입 금액을 조금 낮추셔서 보험을 조금 가볍게 가입을 해주시고 이 보험을 좀 정리를 해주시고 지금 아버님 연금 부분 준비되셨나요? 연금은 뭐 지금 자영업자다 보니까 뭐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국민연금은 지금 납입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것도 조금 뭐 부족할 것 같고. 네, 지금은 연금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고 조금 저축을 해주시고 어떤 개인연금을 준비하시던 아니면은 자산을 조금 확대를 하시던 주택연금을 준비하시던 연금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주시고 이 보험은 지금은 해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리를 너무 많이 보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네, 맞으세요. 손해는 보시지만요. 앞으로 납부를 하시면은 준비돼야 될 부분이 준비가 되질 않거든요. 그러면은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손의료비 앞으로 계속 납부하셔야 되는데 실손의료비 납부 여력이 너무나 버거워지시기 때문에 실손의료비마저도 유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와버려요. 그런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과감한 선택이 필요하신 겁니다. 그러면 혹시 제 나이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진단변이 할 수 있는 보험료가 대충 어느 정도가 들어가나요? 혹시 막 이렇게 한 달을 뭐 한다면? 가입 금액을 조금 실손의료비 아까 9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분명히 진단금이 들어져 있으실 텐데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1,000에서 2,000 정도 플러스 하시면은 10년 납이라고 하더라도 한 10만 원 정도에서 한 10만 원 초반대 정도면은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준비를 해주시고 이 보험은 정리를 고려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줄여야겠네요. 작년에 너무 벅차가지고 지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네. 네, 아버님. 아무래도 이 보험 8년 정도 납입하셨기 때문에 조금 손해도 걱정되시고 하실 것 같으세요. 하지만 이제 보험료 부담되시기 때문에 실비는 유지해 주시되 이 보험 과감하게 해지도 고려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새롭게 네, 또 가입하실 때 진단금 위주로 10년 납으로 보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도움 되셨나요? 네, 도움이 좀 됐습니다. 아우, 다행입니다. 또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간략한 내용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43세 남성분으로 교보생명의 큰사랑 플러스 CI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5월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인데요. 월 보험료는 12만 1,000원입니다. CI보험 하나밖에 없으신데 추가로 상품 가입이 필요한지 문의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CI보험 가입하셨는데 이 보험 어떻게 가입하게 되셨어요? 다 그렇죠. 네네. 뭐, 아는 지인한테 이렇게 가입을 했죠. 아, 그럼 뭐 목적 같은 건 없으셨어요? 뭐 어떤 부분을. 목적은 없었는데요. 네. 그럼 이제 어떤 부분을 보장받고 싶다. 뭐 이것저것 된다고 하길래. 그러셨군요. 그럼 이 지금 다른 보험이 필요한지를 저희에게 문의해 주셨는데, 혹시 뭐 네. 보장받고 싶은 뭐 부분이 있으신가요? CI보험은 뭐 하도 이제 말이 많은 것 같아서. 네네. 뭐 인터넷도 보고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네. 이게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충은 뭐 이해할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새로 가입하거나. 네네. 추가를 해야 된다고는 하는데. 네.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모르니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정윤용 지점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험 리모델링을 하면 좋을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점장님 이미 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찾아보신 것 같으세요. 상담 좀 진행해 주시죠.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CI보험에 대해서 저는 좀 찾아보신 것 같아요. 요즘에 말이 많으니까. 예. 네, 찾아보긴 했는데 이게 지식이 없으니까 이게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선지급 상품, 종신보험인데 사망보험을 먼저 선지급한다라는 이런 특징은 좀 알고는 계시나요? 예, 50% 선지급한다고 가입할 때 들었어요. 예, 그러면 이 보험의 90%는 알고 계신 거고요. 90%요? 그러니까 이 보험이라는 특징에 대해서 네. 대부분 알고 계신다는 뜻이세요.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CI보험을 일반 진단금 형태의 보험을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암 걸리거나 이러면 나온다는데요?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보장금이 먼저 지급되는 형태의 종신보험이다. 근데 이걸 종신보험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게 종신보험인지는 알고 계셨나요? 죽으면 나오는 거요? 예, 예. 그거는 죽으면 나온다고 그러지. 죽어도 나오고 이렇게 암 걸려도 나온다는 얘기는 들었죠. 예. 이게 아까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많이 알고 계신다고 그러는 게 죽어서도 나오고 뭐도 하면 나오고 뭐도 하면 나오고 이렇게 다 알고 계시는데 이거는 아니고요. 물론 그런 조건들이 맞긴 맞습니다만 죽어서도 나올 수도 있고 그 전에 내가 중대한 암에 걸렸을 때 나올 수도 있고 좀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의 중요한 수술을 했을 경우에도 사망보험이 먼저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게 아니라 이것들 중에 하나를 먼저 주겠다라는 보험이 CI보험의 특징입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만 나오는 건가요? 예, 하나 주고 그냥 끝이고요.
그리고 무조건 끝나는 건 아니고 질병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진단금이 먼저 나가기는 하고요. 그리고 나서 차후에 사망하시게 되면 그 사망보험금 중에 아까 50% 선지급이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주계약이 지금 얼마 정도 돼 있으시죠? 잠깐만요. 네. 예, 5천만 원이요. 예, 5천만 원이시면 50% 선지급일 경우 예를 들어 중요한 암에 걸리셨고 진단을 받으셨다 그러면 2,500만 원이 먼저 우리 시청자님한테 지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완치가 된 후에 나중에 70, 80이 되셔가지고 사망하시게 되면 자연사로 그럼 나머지 2,500만 원이 추가로 지급이 돼서 사망보험금 100%가 결국은 언젠가는 지급이 되게 되는 게 이 상품입니다. 네, 근데 이걸 제가 구구절절하게 다 설명드리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좀 필요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 보완을 해드리면 이거는 선지급이 있는 상품이지 진단금 상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험을 먼저 가입하실 때는 그 진단금에 해당되는 진단금이 나오는 보험을 먼저 가입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가족의 소득에 보존이 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 사망이나 후유장애에 대한 보장을 충분히 갖추시고 그리고 소소하게 또는 큰 병에 대해서 내가 치료비를 정확하게 낼 수 있는 실손보험을 또 하나 갖추시고 그리고 실비는 있어요, 실비는. 실비는 있으시고요. 네. 예. 그럼 그것까지 다 되고 나서 마지막에 CI로 올커버를 하는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단계로 보험 가입 순서로 따지면 CI 보험이 제일 마지막인데 지금 순서가 뒤바뀌어서 CI 보험이 맨 앞에 계시거든요. 거꾸로 따지면 보하는 게 너무 많으신 거죠. 진단금 커버하셔야죠. 지금 혹시 그 자녀분 있으신가요? 예, 자녀 있죠, 하나. 하나 있으신 나이가 어떻게 되죠? 예, 중1이에요. 중1이시고 혹시 소득은 지금 혼자 버시나요? 아니면 맞벌이신가요? 혼자 벌어요. 외벌이시고. 네.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우리 시청자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집안의 소득은 누가 보장을 하죠? 없죠. 예, 없으시죠. 그 제가 사석에서 이런 말을 드립니다. 방송에서 이게 적합한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 세상을 떠나시면 가족들이 마음은 아플지 모르지만 경제적으로 힘들진 않습니다. 돈을 벌어서 그냥 메꾸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떠나지도 못하고 병원에 입원했거나 중환자실에 있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온 가족이 경제적인 부담감도 굉장히 크게 오거든요. 그런 거를 대비해서 사망이나 후유장애에 관련된 보장은 충분히 갖추시고 진단금 갖추시고 실손보험 있으시니까 그렇게 따지면 CI 보험에 진단금 넣고 사망보장 넣고 이것저것 다 들어가면 보험료가 굉장히 오버가 되실 가능성이 많으세요. 결론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진단보장 큼직한 걸로 3천에서 5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만큼 다 커버하시고 사망 후유장애에 관련된 뭐 정기보험이나 종신보험으로 커버해 주시고 실손보험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 또 CI 보험을 가입하지 마시고 노후 준비 그렇게 하시기를 제가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진단금이라는 거는 뭐 암을 얘기하는 건가요? 흔히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암, 뇌졸중, 그다음에 급성신경근색을 말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것들은 좀 진단금을 넉넉히 가서 치료비 또는 후유장애에 관련된 그 비용을 좀 커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 나이에는 얼마나 들어갈까요? 물론 짧은 시간이고 순식간에 계산해야 되니까 좀 정확한 답을 내리긴 뭐하지만 진단금 2천에서 3천 이상 들어가시고 그리고 사망보장 한 2억 정도 들어가시고 물론 소득 수준 비교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1억에서 2억 정도 좀 커버를 해주시면 18에서 20만 원, 많으면 22만 원 정도면은 충분히 보장은 다 커버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거 추가 상담도 따로 해주나요? 어차피 지금 방송 시간이기 때문에 길게 제가 못 해드리거든요. 예, 방송보다 연락처 남겨주시면 일단 끝나고 다시 한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이미 CI 보험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신 것 같은데요. 네, 이 보험 해지도 고려해 주시고요. 이제 새롭게 보험 가입하실 때는 3대 질병 진단비를 우선적으로 준비해 주시고 여유가 되신다면 사망 보장도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도움 되셨나요? 네. 다행입니다. 또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들의 전화 상담을 진행해 봤습니다. 자,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의 문자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첫 번째 문자창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무배당 교보 스마트케어 종신보험에 가입하셨는데 괜찮은 상품 맞나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팀장님, 이 상품 괜찮은 상품 맞나요? 네, 우선은
오늘 CI 보험이 많이 소개되면 조금 문의가 많으면서 조금 이 상품 역시도 CI 보험인데요. 우선은 똑같은 말씀을 또 드리는데 보험의 가입 순서를 좀 정하셔가지고 진단비 위주로 먼저 가입이 다 되신 분이라면은 그 후에도 내가 납입 여력이 충분하다 했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가입 고려를 해주실 사항이시지 우선시되는 보험은 아니시기 때문에 저도 사실 CI 보험을 좋아하는 괜찮은 보험이라고는 생각은 하나 이게 선지급 기능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이게 반드시 진단비라든지 뭐 이런 부분으로 생각할 사항은 아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CI 보험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요. 우선적으로 보장을 준비해야 하는 보험이 있으니까요. 보장이 모두 준비가 되셨다면 이 보험도 가입 고려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자창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4156님이십니다. 손해보험 상품에는 납입 면제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지점장님, 손해보험 상품에 납입 면제가 없나요? 있기는 있습니다. 네. 근데 생명보험보다는 사실은 좀 폭이 좀 작은 편이고요. 생명보험은 대부분이 종신보험이 주 보험을 이루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생명보장이라는 담보가 걸려 있다 보니까 사망이나 후유가 50% 이상일 경우에는, 후유 장애가 50% 이상일 경우에는 대부분 납입 면제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특히나 암같이 중대한 질병에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도 보험료 납입 면제가 발생되는 반면에 손해보험은 말 그대로 내가 비용을 지불한 만큼 돌려받는 게 손해보험 특징입니다. 정액으로 더 받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납입 면제의 기능이라는 걸 좀 느끼는 애매한 상황인데 대표적으로 기본적인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상해 후유장애 또는 질병 후유장애 80% 이상일 때 사망일 때는 계약이 그냥 끝나버리고요. 뭐 눈상품이 다 그렇지만 후유장애 80%일 때 다시 말하면 두 눈의 시력을 잃거나 또는 마비가 좀 심하게 와서 혼자 거동이 불편하다 이럴 때 외에는 납입 면제 기능이 없는데 최근 들어 암이라든가 뭐 진단금 같은 경우에 걸렸을 경우에 납입 면제되는 상품들이 지금 점점점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손해보험 상품에도 납입 면제 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80% 이상 후유장애 진단 시에 이 납입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등 조금 조건이 까다로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들의 문자 상담도 진행해봤습니다. 네, 보험플랜 129에서는요, 방송이 끝나더라도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와 문자 고민 상담 모두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보험 상담받고 싶으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에 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빠르고 확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플랜 119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